안녕하세요. 부자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용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역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종류와 지역 범위 주택 임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신고해야 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일반적인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과 공장, 상가 등 비주택의 경우라도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두계약도 신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신고해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는 지역이나 주택 임대료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모든 도의 시 지역에 있으면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은 모두 신고해야 되는 주택인 겁니다. 반전세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규제 시작일인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구청, 시청, 주민센터, 온라인 등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측 모두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둘 중 한 명이 제출해도 되고요. 신고 내용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갱신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전 계약 임대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는지를 추가로 신고하면 됩니다. 구두상 계약은 계약서가 없을 텐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과 같은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이 됩니다. 계약할 때마다 신고하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내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다고 간주합니다. 직접 신고가 힘들 때는 대리인이 대신 신고해도 가능하고요. 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주택 가격이나 신고 안 한 기간에 따라서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22년 5월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답니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확정일자를 좀 더 쉽게 받게 됐어요.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계약의 30%만 확정일자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월세나 보증금 액수가 작아 서명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세입자에게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던 거죠. 전월세 신고제로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측면은 생긴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로 정부가 바라보는 효과는 전월세 계약 데이터를 한데 모아 공개해서 투명한 거래 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가격 공개에 이어서 전월세 정보도 공개한다는 얘긴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세금을 더 받아낼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집주인들 모두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고요. 임차인들에게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비싼 보증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이 됐어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은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주거 안정화가 언제가 될지 안정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관리들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